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20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나와 있는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내 문서에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세금 현황. 네. 못 찾겠네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6개 슬라이드를 갖고 만드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작성하려면 표 그려야죠. 그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도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기업들이요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라 그런대요. 왜? 이거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잡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사장한테 보고할 일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사장님 책상에다 붙여놓고 가라 이거야.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를 기한 만들어서 결제 사인 받아가지고, 시간 낭비다 이게. 특히 여기에 있는 정보는 10%고 다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멋은 있는데 멋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빨리 전달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앉아있는데 시간 너무 걸린다 이거지. 강의 교재 같은 거 네. 보지만 그래서 지금은 파워포인트 자체를 쓰지 못하게끔 하는 기업도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거든. 좋아요. 나는 파워포인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걸 보여줄 때는 파워포인트 아니면 보여줄 게 없거든. 마땅치가 않아요. 자, 지금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브리핑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뭐 어디 가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뭐 메르스 무슨 대책본부에 가면 뭐 거기 무슨 누구 아무개가 나와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고, 군대에 가서도 높은 사람 오면은 부대 현황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영화 보면 알잖아요. 앞에 있는 현황판 갖다 놓고 나서 지금 적이 이만큼 몰려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브리핑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슬라이드 쇼를 눌렀는데 화면 밑에 볼까요? 화면 밑에요? 화면 제일 밑에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는 방법인가 거기 나와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이렇게 나와요. 예.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기본 보기로 할 거냐 이거지. 기본 보기로 할 거냐, 개요 보기로 할 거냐 이거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슬라이드 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여기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누르지만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걸 얘를 누르고, 더 잘하는 사람은 얘가 F5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하는 게 F5번이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F5번을 탁 누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메뉴판에서 막 찾아가지고 여긴가 막 헤매다가 여기 있었네 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낫죠. 자, 앞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세무서에서 나와 있는 아무개입니다. 지금부터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어. 저기 대학 강의 같은 걸 보면은요, 교수님들이 여기다가 부연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전 이걸 누르라는 게 아니라 여기 포인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포인트 옵션. 이때 펜이라고 있죠. 펜. 그럼 요렇게 펜이 나오거든요. 펜. 형광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에 밑줄 친 것처럼 이렇게 형광펜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는 이렇게 뭐 빨간 게 좀 돌아다니면서 직접 레이저 포인터를 안 갖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런 식으로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지우개도 있어요. 지우개. 다시 펜을 가지고, 자, 세금에서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으니까 특히 지방세, 여기 관세도 있습니다. 뭐 목적세도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메모를 저기다 표시를 해줘야죠.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이 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통 우리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펜이 돼 있으니까 클릭을 못 하거든요. 그때는 뭐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음 화면 넘어가요. 엔터 눌러도 다음 화면이고요. 이제 백스페이스, 엔터 위에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밑줄도 쫙 하고 설명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났거든요. 강의가 끝났어. 5월에 종합소득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7월에 하나요? 네, 7월에 저 부가가치세 하죠. 예.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났더니 아까 너 그거 색깔 칠한 거 있는데 버릴래? 유지할래? 묻는 거예요. 그럼 유지하겠다라고 가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이름을 세금 현황 가로 열고 주석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따로 보관했다 이거지. 그렇게 두 가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 교수님이 여기다 막 메모해 놓은 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해서 오른쪽 205페이지 보시면은 잉크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책은 아니요 그랬고 저는 예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왜 유지하느냐 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예행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행연습. 예행연습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학에서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심층 면접도 아니고, 그렇죠.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막 2, 3일씩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봐야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름, 지원한 학과, 두 번째는 여기 지원한 목적, 뭐 세 번째는 나의 꿈, 뭐 네 번째는 뭐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 뭐 워드 프로세스로 만들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제 프린터로 빔 프로젝터 일일이 다 꽂아갖고 못하니까는 인쇄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인쇄해서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당 뭐 1시간씩 2시간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보통 1인당 3분, 뭐 2분 안에 얘기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안목입니다 라고
그거마저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안녕하세요 안 해도 알거든. 저는 홍길동입니다 얘기 안 해도 얘는 홍길동이야. 그런 거 빼야지. 먼저 인사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목적은 어쩌고 저쩌고 됐고, 저의 장래 꿈은 이렇고, 현재 이러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연습을 해봐야지. 그럼 예행 연습이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세무서에 나온 아무개입니다. 지금부터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네 가지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목차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세금은 이렇게 그리고 국세 뭐 지방세라든지 내국세 관세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배당금이나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빠져나오면은 얘가 31초 만에 설명을 했거든. 31초 만에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시간이 나와. 얘는 8초, 얘는 7초, 얘는 13초 걸렸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는 3분 만에 얘를 떠들어야 된다면 시간 배정을 해주면 되지. 여기는 몇 초, 저기는 몇 초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루 종일 떠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행 연습을 안 해보시면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멘트를, 시나리오를 다 짜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든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세금은 이러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다 메모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읽어라 이거야, 발표자는. 근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고, 나름대로 연습이 잘 되고 경험이 있으면 한 번씩 훑어보겠죠. 이렇게 훑어보고, 얘는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목차에 대한 설명은 빼고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다. 그럼 요거 한 20초, 저거는 뭐 한 40초, 이거는 뭐 한 1분, 얘는 뭐 1분. 그럼 합치면 한 3분 한 50초, 3분 한 30초 걸리겠다. 이런 걸 대충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행 연습이죠. 이 예행 연습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이 사람이 현재 몇 초가 걸릴 것인지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밑줄을 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초 이내로 설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10초 이내 설정해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용 시간이 보이는데, 잠깐만. 여기 시간이 지금 나와 있죠? 이걸 빼버리면 되고요. 슬라이드에 가는 시간은 전환이라는 메뉴에 가서 빼시면 사라져요. 이걸 빼시면 안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다시 슬라이드 쇼에 가면 녹화도 있어요. 녹화.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금의 이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만 녹화를 해볼게요. 그럼 슬라이드 쇼 녹화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할래? 요거만 할래? 묻거든요. 그럼 요거만 하겠다 이거죠. 얘를 눌러서 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금전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국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면 여기에 녹화가 들어갔나요? 이 부분이 녹화가 들어가는지 봐야죠. 어디 녹화가 됐을래나?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도형 그린 거 있죠? 색깔 칠한 걸 없앨게요. 없애고요. 예행 연습은 뭐냐면 연습해 보는 거죠.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칠을 해요. 칠을 하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칠을 하고 빠져나왔어. 그래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했어요. 안 나오죠. 아까 빨간 칠을 한 거. 녹화를 해볼게요. 녹화. 처음부터 녹화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펜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표시했어요. 끝났죠? 녹화 다 됐잖아요. 그렇죠? 예. 녹화를 했고요. 녹화를 하면은 표시가 된 게 그대로 다 살아있죠. 지금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 혼자 펜을 그리죠? 제가 아까 펜 칠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저장한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상에서 하던 대로. 예행 연습은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고요. 예, 슬라이드 쇼 녹화를 하는 거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근데 여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해서 볼륨 조절하는 데 가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볼륨 조절에 가시면은 지금은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녹음 장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 수업 내용을. 이제 이 자체가 지금은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이크가 돌고 있으니까 윈도우상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스피커 틀어봤고요. 여기에서 제가 떠들었던 거 그대로 들어가죠. 끝났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그대로 제가 마이크 좀 열어놓고 있으니까는 마이크에 소리 내는 것까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댁에서 슬라이드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 예를 들어서 발표장에 가면 떨릴 것 같으니까 미리 만드는 거지 집에서. 그래갖고 이제 발표장에 가서 슬라이드 쇼를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이렇쿵 얘 중요하고 저거 중요하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아까 슬라이드 쇼 할 때 슬라이드 쇼 녹음을 할 때 녹화를 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한 거 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포인트 옵션에 들어가서 펜을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비비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표시는 안 되죠. 그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펜을 불러왔던 그 화면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진행하는 화면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때 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시간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거. 이거 지정된 거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빼버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그래도 다 살아있죠. 그렇죠? 이거 시간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펜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넘어가면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요. 그렇죠? 시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아까 그 시간에 맞춰서 세팅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화면 넘어가고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더라 이거죠. 예.
자, 설명 재생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 재생을 빼면 그냥 가만히 있죠. 제가 설명한 게 빠진 거죠. 녹화해 놓은 거. 그럼 직접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되고, 설명 재생을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아까 예행 연습하고 슬라이드 쇼 녹화했던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화면이 하나죠? 여기 화면이 하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분리시킬게요. 화면이 지금 다른 화면 쓸 거예요. 1번 화면 따로, 2번 화면 따로 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화면에는 2번 화면이 보이고요. 제가 보는 화면은 1번 화면이고요. 1번 화면이고, 만약에 2번 화면 오른쪽 거죠. 빔 프로젝트 화면인데 이 화면을 주 모니터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빔으로 나오는 거죠. 빔으로 나오고, 제 거는 그냥 아무런 화면이 없어요. 다시 볼게요. 화면 해상도에 들어가서 화면이 지금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로. 그러니까 1번 화면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 강사 거. 얘를 기본 화면으로 쓰겠다라고 체크하면 1번이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누르거나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제 화면이 기본 화면이 된 거예요. 기본 화면이 된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옮겨오면 되는 거죠. 지금 제 강사 모니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테이블에 있고 하나는 빔으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댁에서 모니터를 두 개를 쓰시면 위아래로 펼쳐 놓으실 수도 있고 좌우로 펼쳐 놓으실 수 있거든요, 모니터를. 근데 제 거는 지금 제 강사 모니터 오른쪽에 빔 프로젝트 화면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걸 보시거나 그러면 실제 병원에 가보시면 또 알 수 있던데, 모니터를 선생님들이 보통 두 개씩 써요. 그러면 본체 뒷면에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어디냐면은요, 이런 거지 뭐. 여기 요렇게 모니터 단자가 있잖아요. 모니터 단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강사 컴퓨터도 지금 두 개 있어요. 강사 컴퓨터에도 지금 이 뒷면에 보면은 검정색하고 하얀색, 회색하고 두 개를 달아놨는데, 검정색은 요 모니터고 회색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빔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댁에도 모니터가 두 개가 있으시면 이렇게 모니터를 본체에다가 두 개를 연결해 쓰시면 돼요. TV에 연결해 놓고 써도 되고. 네? TV에 연결해 놓고. 그렇죠. 하나는 TV로 연결하고 하나는 모니터로 연결하면 모니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화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니요.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우리 윈도우는요 10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10개까지 모니터가 출력이 되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복제할 거냐 확장할 거냐 복제할 거냐를 했어요. 근데 복제를 누르면은요 모니터가 두 대든 10대든 똑같은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을 했으니까 모니터가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다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이렇게 쓱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왼쪽에 화면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 강사 모니터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모니터 보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인터넷 실행해서
얘를 쓱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인터넷 창이 열리고 왼쪽에는 아까 해상도 화면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왼쪽에는 엑셀 틀어놓고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두 개를 열어놓고 노트북 화면 같은 건 조그만하니까 예. 하나 또 모니터 큰 놈 사다 놓고 예예예. 요즘 새로 나오는 모니터들은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두 개씩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체 화면 하나하고 하나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노트북은 특성상 화면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모니터들은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침대를 뜯어내면 우리 강의실처럼 되는 건데 이렇게 모니터도 있어요. 받침대가 없는 모니터가 있어서 노트북에다가 딱 벼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딱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니터도 보조 모니터도 팔아요. 노트북용 보조 모니터도. 그러니까 이제 큰 TV로 연결하면은 1번은 내 컴퓨터고 2번은 TV고 TV는 해상도가 크죠. 1920까지 보통 나오니까는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영화를 재생해서 여기 있는 영화를 이런 영화를 이제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작은 창으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쓱 옆으로 넘겨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 창으로 오거든요. 큰 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하면은 TV로 그냥 크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외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TV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TV는 옆에 USB 메모리 꽂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거를 그냥 꽂으면 복사해서 거기다 꽂으면은 거기서 재생이 돼요. 동영상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들이 그대로 굳이 컴퓨터를 연결 안 하지 않으셔도 큰 창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창을 구성해 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대로 제가 유지를 하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눌러야 되는데 쇼 설정이 있어요. 쇼 설정.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는 이게 안 떠요. 복수 모니터라는 게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화면을 하나 화면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니터 두 대가 있어도 같은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슬라이드 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얘가 안 나와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기 그 본예식장 프로젝트가 있고 또 식당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몇 개 같이 해주는 거는 복사네 저거는. 그렇죠. 똑같은 내용 하는 거는 이제 분배기라고 하는 걸 써요. 분배기. 분배기. 여러분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영상이 똑같은 게 막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VTR을 틀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강의실에는 강사 모니터가 있고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부분은 분배기를 써요. 근데 분배기를 또 별도로 사야죠.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요즘 컴퓨터들은 모니터가 두 개가 작동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좌석마다 이렇게 또 TV가 있잖아요. 요즘은 수십 대가 그것도 분배기로 연결하는 건가요? 그럼? 어떤 거요? 비행기 탔을 때 좌석. 그거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그거는 VTR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모니터를 제가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잖아요. 쪼개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설정하는데 기본 모니터를 볼래? 기본 모니터가 강사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 2번은 뭐냐면 빔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슬라이드 쇼를 하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결과는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판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슬라이드 쇼는 지금 어디 나왔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빔 프로젝트 영상으로 화면이 나와요. 그 왼쪽에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제가 화면을 바꿔볼게요. 기본으로 보겠다 이거죠. 기본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기본의 화면이 나오고 옆에 있는 보조 모니터에서는 어떤 창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창이 떠요. 판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제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관중들이 보는 화면이고요. 빔에 나타나는 화면은 뭐냐면은 이제 발표자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하나 있고,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그렇죠? 근데 다음 화면이 하나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화면은 정보 현황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화면은 목차가 나올 거구나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면은요, 넘어가서 표시했 이제 목차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 다음 화면은 이제 세금의 이해라고 하는 본 화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나눠놓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면 다음에 무슨 화면이 나올지를 본인도 막 헷갈려요. 이게 6개니까 몇 개 상관없지만 이게 한 50개가 되면 다음 화면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슬라이드 쇼 설정을 할 때 기본으로 보게 할 거냐 아니면은 보조 모니터를 하게 할 거냐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한번 쇼를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대중들이 보는 화면은 보조 화면에 나오고, 표시했어요. 이제 발표자 화면에는 또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작업 표시를 표지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화면이 현재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은 안 보이시고 저만 보이거든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다가 뭐를 뭐 펜을 쓸 수도 있고, 도구들이 아까 못 보셨나?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사를 하나보다 뭐를.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세요. 판을 가지고 이렇게 칠했어요. 넘어가서 뭐가 이렇게 다 있죠? 밑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좀 복제를 했지 않습니까? 복제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쇼 설정을 하고 싶은데 화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중이 보는 화면이나 발표자가 보는 화면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하면 다음 화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를 모르죠. 판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죠, 사실은. 화면을 그래서 다중 모니터를 쓰게 되면 좀 편해요. 다중 모니터를 쓰면 편하고요. 그 다음 재구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구성.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재구성이라는 화면이 있잖아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등학교에서 발표할 내용인데 제목하고 초등학교에서는요 1번 화면, 3번 화면, 6번 화면만 보여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1번 화면, 3번 화면, 4번 화면, 6번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들은 고등학생 이상 성인들은 다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은 요거랑 이걸 보여줄 거고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막 엔터를 쳐가지고 막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막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니들 보지 마세요. 초등학생들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보지 마시고요. 요거 볼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교육 있잖아요. 성교육. 되게 성교육도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내용이 있고 어른들한테 가르칠 내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제작하면 부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다 다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중학생들은 성인들 성교육회 중에 일부는 빼줘야 되거든. 또 그럴 때 슬라이드 여기 재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쇼를 할 때 지금은 초등학생용으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니까. 그럼 볼까요?
이 화면이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거고요. 다음은 이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는 다 있지만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중학생한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성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 구성을 따로따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다가 발표하다가 넘겨버리면 싫어하거든요. 아예 안 보여주는 게 낫지.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쉬시고 나서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스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 것 같아요. 잠깐 쉴게요. 그 사람 파워포인트 하나도 못하는데 그 구현만 잘해. 그러니까 뭐 못한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 자, 12장에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시키는 그럼요, 시키면 돼. 맞아요. 자, 생명공학 12장에는 생명공학을 지금 가져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목이 파란색이에요.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을 빨갛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기 가서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면 잠깐 여기죠 여기 요거에 가서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갛게 되고 여기도 가서 얘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고 다 고쳐야 되잖아. 슬라이드가 100개면 100번 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꺼버려, 그러면. 가운데 거만 응. 가운데 거만 끄시면 돼요. 잘 안 보여요? 이제 저기 램프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램프가. 바꿔버려. 바꿔? 바꿔도 돼. 바꿔버려, 형광등이 얼굴에 비비키고 안 좋아. 잘 보여. 됐어요? 예, 그럼 한번 보죠 뭐. 잘 보여. 자,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네.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꽃을 그려 놓고 싶은데 파워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는 개나리꽃, 여기는 진달래꽃, 여기는 무슨 꽃 이렇게 안 하고 진달래면 진달래, 개나리면 개나리로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마스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마스터 키로만. 예, 맞아요. 마스터키.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 상단에 이런 내용이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스터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 색깔이 이게 글자가 아니라 뭐냐면 워드 아트로 변해버렸어요. 워드 아트로 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걸 해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여기 마스터에 보면은 큰 마스터가 하나 있고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 마스터 그러고 여기는 이제 자녀 마스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모 마스터, 자녀 마스터. 이 부모 마스터에 가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림을요. 연아 얼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연아 얼굴.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뒀단 말이에요. 그럼 요 밑에도 보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밑에도 보이고 다 보이죠? 여기에서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다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스터를 다 빠져나오면은요.
이 뭐를 건드렸나 보다. 이 마스터 이 마스터가 희한스럽게 해놨네. 희한스럽게 해놨어.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이 화면인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예, 여기다 필요하면 여기다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도형, 오늘 얼굴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면 오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 얼굴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오늘 얼굴도 보이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생겨버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작업하는 게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에다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새로운 슬라이드를, 이런 슬라이드도 필요하고 저런 슬라이드도 필요하고 막 만들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제목 색깔을 나는 파랗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 제목 라인이 여기가 아니라 저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얘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 화면도 올려야 되고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거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자 보시면 요 마스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제목줄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을 나는 파란색으로 할 거야. 파란색으로 할 거야. 굵게 할 거야. 글자를 좀 크게 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연화 그림을 좀 가져올 거야. 여기다 연화 얼굴을 좀 가져올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경에다가 어떻게 좀 꾸밀 거냐면 색깔을 좀 집어넣을 건데, 요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연하게 좀 부드럽게 들어갔죠? 밑에다가 이제 색깔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요거의 색깔은 아까 노란색도 들어가게끔 할 거고, 그럼 노란색이 좀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노란색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마스터를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슬라이드가 똑같이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제목의 위치가 아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요. 색깔도 바꿨고요. 크기도 바꿨고요. 연화 그림도 넣고요. 배경 색깔도 넣고요. 다 한꺼번에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제목이 너무 붙었어. 좀 떨궈. 왼쪽에 떨궈. 그럼 알았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슬며시 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띄워. 이렇게 띄웠어. 왼쪽에 좀 띄웠어. 그리고 빠져나오면 한꺼번에 다 떨어졌잖아요. 왼쪽에. 아까는 왼쪽에 딱 붙어버렸는데 지금 왼쪽에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요. 우리가 멋있게.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걸 판다고. 그럼 이제 그 안에다가 글자만 쓰면 새로운 슬라이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서 팔고, 우리 책에는 사실 우리 책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여기 좀 보시면은 그런 샘플이 없다고. 그런 샘플이 없는데 그런 샘플들을 여기도 제가 빼놨네요. 그런 샘플들만 따로 제공해주는 무료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따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검색해 보면 되냐면은요. 파워포인트
왜 이래? 무료 서식, 무료 테마, 무료 템플릿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파워포인트 무료 템플릿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료 템플릿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템플릿을 무료로 누가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템플릿들을 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상큼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네, 저장해 볼게요. 이런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받았어요. 여기 상큼 템플릿이라는 걸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죠. 그쪽에서 무료로 준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근데 여기 글꼴이 있죠, 글꼴이 있잖아요. 나 이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글꼴을 바꾸면 되죠. 이 글꼴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보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죠, 모양새가요.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클릭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선택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나는 이 글꼴이 있는데 여기 얘는 슬라이드 얘를 잘 어색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만든 건 아니네요. 예. 여기 있는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을 하나 넣고 싶어. 만만하게 연하니까 연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항상 연하가 들어가지. 그 안에 항상 연하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지금 상큼 템플릿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큼해 보이지도 않고,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욕먹지. 상큼하지가 않아. 일단은 찝찝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많이 만들어. 이런 거를 누군가가 무료로 다 줘요. 예. 그건 왜 무료로 줘? 그 자기 실력을 그냥 재능 기부하듯이 하는 거죠. 상품 자기 실력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내 거 써보세요 이거지. 내 거 써보세요. 무료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열어서 보면은 요건데, 이거 아니다. 이건 상큼이고 아까 안 예쁘다고. 이거 삼각 이해강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글자를 쓰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스터에 가서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그림이 들어가게 화내는데, 그림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그림 하나 더 늘리면 돼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얘가 지금 변경이 안 되게끔 막혀 있구나. 이것도 글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글꼴을 바꾸면 되는데, 좀 전에 읽기 전용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못 고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많네요. 예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요.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지만 이런 거만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요. 이런 샘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예. 또 이런 이 파워포인트만 이건 MS사죠. MS사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만을 공개하는 뭐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써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사실은 많아서 헷갈리지 모자라는 건 없고 이렇게 무료 이런 데서 이렇게 뭘 만든 것들이 그러니까는 요렇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단순 처리해서 만든 템플릿들도 있고 화려한 템플릿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이런 템플릿을 우리가 받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는 카페니까 회원가입을 안 해서 못 받아 쓰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212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를 넣고 저렇게도 넣고 이렇게 넣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래요. 이거 아까 세금의 분류 기준과 종류라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스터에 가서 보면은 글자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 색깔 이 글자 색깔이 있는데 이 글자의 색깔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글자의 색깔을 맑은 고딕 말고 예를 들어서 견고딕으로 하고 싶다. 견고딕으로 색깔은 빨강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도형을 그리는데 도형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세로 도형을 왼쪽에 하나 넣을 거예요. 왼쪽에 하나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이걸 제작한 사람들이 엉망으로 제작을 했구나. 다시 좀 볼게요. 요거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 다음에 글꼴이 아까 있었는데 글꼴 이 글꼴을 자 보세요. 이 글꼴을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글꼴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글꼴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글꼴이 빨갛게 들어왔는데 여기 글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얘를 붓 그림이 있어요. 빗자루 그림 같은 거요. 얘가 서식 복사인데 클릭하고 여기다 찍어주면 서식 복사를 눌러서 여기다 찍어주면 서식이라는 건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꾸미는 정보가 들어가요. 꾸미는 정보가 들어가요. 자, 이제 빠져나와 볼게요. 마스터에서 빠져나오면은 이제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빨갛게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는 또 아직 안 들어갔네. 이거 제목으로 한 건지 뭐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여기 이제 도형은 다 들어갔잖아요. 한꺼번에. 예. 자, 서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른 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기사거리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꾸몄어요. 잘 보세요. 이런 글꼴로 꾸미고 그 다음에 얘는 12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색은 흰색인데 배경에는 파랗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쁘거든. 근데 여기다도 적용하고 싶어.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싶은데 얘가 어떤 글꼴 휴먼 엑스포구나 12포인트구나 근데 색깔을 하얗게 어떻게 만들었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으려면.
그럼 여기다 놓고요. 어디 있더라? 모양 복사라고 있어요. 블록을 안 잡고요. 그냥 클릭만 해요. 모양 복사랍니다. 이때 글자 모양만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모양 복사를 눌러요. 블록을 잡았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죠. 뭐냐면 얘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자 이렇게 이제 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멋있게 꾸며요. 글꼴은 요런 글꼴을 쓰고 색깔은 빨갛게 놓고 밑줄도 쳤어. 근데 요런 거를 여기도 넣고 싶어. 그럴 때 모양 복사를 해요. 모양 복사. 서식 복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블럭을 잡든지 이걸 해요. 그래 놓고 이제는 마우스로 비비잖아요. 이렇게 비비면 먼저 내가 원하는 영역을 먼저 모양을 복사를 해요. 모양을 서식이라는 건 꾸미는 거거든요. 얘를 복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빗자루로 칠을 해주면 그대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도배가. 난 요 글자가 모양이 마음에 들어. 요 글자 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럼 모양 복사하고 여기다 비비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그대로.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얘를 모양 복사해주고 여기다 비벼주면 그땐 글자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식 복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래 한글에서는 모양 복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다른 회사 프로그램은 모양 서식 꾸미기라고 나오고 서식. 엑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엑셀에서도. 그래서 이 모양을 이용해서 꾸며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만들려고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날짜 바닥글 자리에다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글자가 보여주면 좋겠어. 그럼 바닥글 자리에다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바닥글이라는 것을 나는 아래다 보여주지 말고 위에다 보여줄래? 그럼 위에다 보여줄 수도 있죠. 보여주는 위치는 내 맘이니까는. 그래 놓고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바닥글을 보여줄래? 이거야. 바닥글을 아까 제가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글자를 모두 적용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글자가 이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글자가 항상 여기저기 나오더라 이거지. 이거를 내가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위치를 바꾸셔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페이지가 가려졌는데 214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도형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오른쪽에다 클립아트를 삽입을 하고 그림을 불러오던 뭐를 하던 내 맘이에요. 그래갖고 217페이지 가보시면 마스터에다가 번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메시지 보여주는 거는 바닥글이라는 게 메시지 기능이고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고 싶으면 슬라이드 번호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선택만.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모양새를 만들어서 꾸밀 수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아리안글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리안글도 매 페이지 똑같은 구조를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슬라이드 마스터처럼 틀을 하나 만들. 붕어빵 틀이 있으면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만약에 붕어빵 틀이 없으면 붕어빵 만들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잘해요. 제가 어느 동네 갔더니 그 토스트? 그 식빵 위에다 놓고 이제 식빵에다 계란 붙여갖고 하는 거인데 그 계란을 붙이는데 그냥 후라이팬에다 하니까는 퍼지잖아요. 사각 틀이 있더구만. 그거 팔아요. 네, 그 사각 틀에다가 이 채소하고 이렇게 버무린 거를 부니까 또 사각 틀에 딱 맞아. 그 빵 크기만큼. 흩어지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붕어빵 틀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하고, 그 다음에 김밥 못 만드는 사람 위해서 김밥 틀도 있어요. 그 삼각김밥 틀처럼. 그 김밥 틀이 있는데 둥그렇게 된 게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김을 하나 깔고 밥 넣고 뚜껑을 꾹 누르면 돼. 이렇게 말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재주가 없는 사람 말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팔더라고. 그런 틀 만드는 게 마스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인쇄하는 거. 얘를 이제 프린터로 뽑아서 누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인쇄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인쇄할 거냐 하는 걸 봤더니 여기 보이네요. 다 인쇄할 거냐 아니면 2, 4, 6만 인쇄할 거냐. 그럼 범위 지정해 가지고 2, 4, 6 그럼 2번, 4번, 6번만 인쇄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체를 다 인쇄하라 그러면 다 전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뽑을 거냐, 이거 두 개씩 뽑을 거냐, 한 페이지에 세 개씩 뽑을 거냐. 근데 우리 애를 보니까 4개 뽑던데, 4개? 이렇게 뽑으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 4개를 뽑아.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4개 뽑으면 여백이 너무 많아요. 여백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백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걸 2개를 뽑고 싶어서 2개를 뽑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뽑았는데 이것도 종이가 낭비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공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뽑아요. 하나씩 뽑는데 얘를 인쇄 명령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요, PPT로 저장하지 않고요. 여기 뭐가 보일 텐데요. 어디 있더라. JPG, PNG로 저장하는 게 있네. JPG나 PNG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JPG는 디카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저장하겠죠.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할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아까 우리 어디에 저장했냐면 여기다 저장했는데요, 11장에다 저장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금 현황 주석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저장을 할 때 제가 파일로 저장한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저장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JPG라는 형태로 저장했단 말이에요. 세금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얘를 그림으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림 6장으로 나눠서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 그림을 한꺼번에 인쇄해요. 그림을 한꺼번에 인쇄하는데 어떻게 인쇄할 거냐면은 2장씩 인쇄할 거죠. 2장씩. 2장씩. 여백이 어때요? 여백이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큼지막하게 인쇄할 수 있잖아요. 4장씩 하고 싶어. 근데 가로로 하고 싶어. 그럼 가로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과 그림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림과 그림 간격을 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과 그림 간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인쇄하던 거하고 이렇게 인쇄하는 것보다 어때요? 공백이 많이 있는데 얘는 공백이 없잖아요. 꽉 차서 인쇄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는 이렇게 인쇄를 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큼지막하게 나와서 그게 좋다고.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을 할 때 일단은 JPG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그림을 더블 클릭해 갖고 들어가면 RC라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RC는 이제 깔면 되는 거니까. 그래 놓고 얘를 전체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한다. 인쇄를 할 때 한 장을 인쇄할 건지, 한 장을 만약에 인쇄하면 큼지막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인쇄할 건지. 만약에 2장 같으면 위아래로 인쇄할 건지, 그 다음에 여백을 좀 줄 건지, 간격과 간격을 좀 줄 건지. 사실은요, 제가 다른 공부를 최근에 며칠 전에 했어요. 그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꿈날개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수업인데요. 교환을 줍니다. 교환을 주는데 교환 내용을 보시면은 글자예요. 글자. 어쩌고 써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방송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방송 강의 이렇게 나와요. 동영상을 재생을 해가지고 자, 방송 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빅데이터인가? 이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다가 안 되겠다. 저 동영상을 내가 캡처를 해서 쓰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방송 강의를 이렇게 아까 방송 강의 교수님 강의하는 거를 제가 화면을 다 저장했어요. 설명, 단어 설명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 설명하는 거를 화면을 다 캡처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10주차 수업이 되어 있는데 10차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림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쇄할 때 하나씩 인쇄하기 너무 크고, 하나씩 인쇄하기 너무 크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인쇄를 누를 때 어떻게 하냐면 3장씩 그리고 여백은 바짝 줄이고 바짝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간격을 조금씩 줬죠. 간격을 조금씩 주고 그래서 인쇄를 눌렀어요. 인쇄를 누르면 얘가 3장씩 나오는 거죠. 종이 한 장이 3장씩 나오니까 좀 여유있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했더니 한 400장 나오더라고요. 10차시까지. 그래서 그 재본해갖고
또 갖다 놓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하든 뭐를 하든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이.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잡스러운 걸 제가 공부한 거를 응용하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이 보낸 거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큰 장으로 그리면 예.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면 되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4장짜리를 보내왔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를 하시는 거죠. 인쇄를 하시는데, 프린트를 했더니 너무 많아. 예, 이렇게 한 장씩 나오면 종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2개씩 자를 거냐, 이게 2개씩 자를 거냐. 만 하면은 예, 이렇게 2개씩 하면 종이가 절반도 절반. 그렇죠. 근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양면 인쇄 기능이 있으니까 한 장이면 앞뒤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여기 여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네. 그래서 그 여백을 없애려니까 파워포인트는 불가능하고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저장됐으니까 아까 보신 대로 그림 문서가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냐,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그림으로 저장된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 그림을 내가 아래 한글로 가져와서 인쇄를 하든 아래 한글로 일일이 다 가져오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RC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RC에서 가능하니까는 RC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이 여러 개가 보이니까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인쇄 누르면 되죠. 뭐 파일에 가도 인쇄는 있으니까. 그래갖고 인쇄를 내가 한 장씩 할 거냐 아니면 여러 장을 인쇄할 거냐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여백이 없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크게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이제 갖고 다니는 거죠. 교환도. 요즘은 대학에서 우리 큰애 보니까는 교수님이 수업 전에 미리 파워포인트 교재를 이거 만든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파일을. 네. 그러면 그거를 학생이 알아서 인쇄해서 가져와야 돼. 네. 왜냐면 그 강좌는 책이 없나 봐요. 교수님이 따로 만들어서 주시나 봐. 내가 무슨 강의 자료를 하나 봤는데 칼라를 해놔가지고 칼라인 그거 그냥 10,000원짜리가 한 번만 싹. 예. 그게 한 100장짜리 같으면 버겁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2장씩 인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상에서 작업하면은 버겁고, 이거를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 이미지가 촥 나오니까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여백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220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은 2장짜리를 인쇄할래, 뭐 어떻게 인쇄할래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파워포인트 상에서 224페이지 보세요. 224페이지 보시면은 종이 한 장에 4페이지 인쇄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요. 마지막 페이지. 여백이 얼마나 많이 낭비됐습니까? 이 발표장에 오시면은 사실은 발표 자리를 드리거든요. 이때도 그냥 인쇄해서 드리면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보기 싫어요. 특히 디지털대학교 여기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님들도 방송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요. 파워포인트 제작한 거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PDF로 변환시키더라고요. PDF. 한 장에 2개씩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들어서 업체에다 맡기면 업체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거를 저장을 할 때요, 저장을 할 때 보면은 여기는 파워포인트 저장, 여기 PDF 저장하는 게 있어요. PDF를 이용해서 PDF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 PDF라는 무슨 뜻이에요? PDF는 뭐냐면요, 아크로벳이라고 있죠.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문서 표준 규정이에요. 예.
PDF 아래 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를 만들 때 PDF로 제작을 하면은 그 만든 문서를 볼 줄 알아야죠. 자, 아래 한글로 만든 거는 아래 한글 뷰어가 있고요. 엑셀로 만든 건 엑셀 뷰어가 있고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 파워포인트 뷰어가 있어요. PDF로 된 거를 보는 뷰어는 아크로벳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가져가면 아래 한글에서 고칠 수가 있죠. 근데 PDF로 만든 문서는요, 수정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PDF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요, 파일을. 그럼 그 사람들은 인쇄를 하거나 보기는 가능한데 그걸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DF로 제작을 해요. 자, 여기 옵션에 보니까는, 자, 보세요. 테두리를 넣을 거냐, 테두리를 넣을 거냐, 모든 걸 다 할 거냐, 뭐 슬라이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할 거냐. 여기가 좀 뭐가 이상했는데 안 먹는 것 같은데. 자, 슬라이드, 뭐 개요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드에 테두리를 집어, 테두리라는 건 뭐예요? 그림 겉에 이렇게 줄을 치는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눌러서 PDF로 저장을 하면은요,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자, 하나, 둘, 얘는 PDF가 됐어요. PDF. 아도비 리더로 지금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 이거는 PDF는 고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는 갖다 좀 막 뜯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DF로 만들면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배포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쇄할 때, 다른 저장할 때요, PDF로 여기 보면 그건 상대가 변경 못 시키게 하느라고. 예. PDF로 저장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한글 2007은 기능이 없어서 현상 인쇄 명령을 걸어가지고요, 프린터기에서 이렇게 PDF 기능이 있거든요. 프린터기에서 PDF로 여기 보면 한컴 PD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쇄를 걸면은 얘가 일단은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도 PDF로 만들고 엑셀도 PDF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주면 상대편이 보기만 하는 거고 못 건들거든. 그런 용도, 이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12주차 수업이 다 마무리됐고요. 한 주 쉬셨다가 다음 기회는 이제 한글 문서를 만드는데, 한글 문서를 대부분 많이 아세요. 근데 한글 문서에 없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은 한글 2010으로 할지 한글 2014로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 강의실에는 2010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2014를 설치할지는 그 프로그램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며칠이나 되지? 두 번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는 오늘이 이제 종강 주간이니까는요, 이날부터 개강이거든요. 7월 여기서부터 7월 8일. 그러니까 7월 6일서부터 개강을 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분기별 첫째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11일 날 수업하는 거죠. 다음 주 한 주는 쉬는 거고요.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서부는 미리 청소했고, 메르스 때문에 미리 청소했고, 소독하고 다. 들어가세요.